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연애 발굴은 조금 뭐 쉬고 있다시피 한데 네네.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SNS에서 바이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조셰프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할까 이게 지지난번부터 녹음 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트렌드가 좀 한참 지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트렌드랑 상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최근에 깻잎 논쟁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뭔지 아세요? 아, 깻잎 논쟁은 알아요. 그러니까 연인 두 명이 있고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깻잎을 2장 짚어서 난감해진 그 젓가락을 나의 연인이 떼어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의 논쟁. 그게 뭐 최근에는 무슨 뭐 블루투스 논쟁, 뭐 개장 논쟁 이렇게까지 베리에이션이 넓어졌더라고요. 블루투스는 뭐야? 블루투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랑 나의 뭐 직장 동료가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내가 그 직장 친구를 데려다 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직장 동료가 내 차에 그 블루투스를 연결을 한 거예요. 네. 연결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흔적을 남겨놓는 거 있죠. 이렇게 누구의 핸드폰으로 연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 뭐 조쿠나의 핸드폰으로 연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도록 하는 그게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네. 근데 개장 논쟁이라는 건 뭐예요? 게장이 이제 먹기가 힘드니까 발라주는 걸걸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게장을 대신 발라주는 거 그렇죠. 괜찮냐? 네. 일단 전 조셰프님의 입장, 그러니까 조셰프님의 그 괜찮냐 안 괜찮냐도 그렇지만 이 깻잎 논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궁금해요. 뭐 이딴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앉아 있나? 근데 분명히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케이스마다 다 기분 나쁠 것 같고 일단 게장은 게장부터. 게장은 남이 발라주면 네. 전 싫을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지.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입에 들어갔다가 하는 건데 전 좀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깻잎은 전 논점이 뭔지는 알겠어요. 기분이 나쁜 이유는 알겠는데 구태여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젓가락질 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2개 같이 먹으면 짠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깻잎을 벗겨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태도가 이게 비디오로 봐야 되는데 막 기억하고 있다가 막 주시하고 있다가 호시탐탐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뭔가 매너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그냥 하도 답답해가지고 낑낑대니까 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과는 해줘도 제가 크게 타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질투가 많은 사람인데 저는 조세프님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질투가 많아요. 전 되게 그런 거 의연한 사람일 텐데. 의연해 보이죠. 인상이 하도 그래서. 근데 막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다만 얘기하지 못할 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프님이랑 조세프님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여자친구와 저랑 같이 앞으로는 존재할 향후 존재할 여자친구분과 저가 셋이 만났을 때 그 여자친구분이 저의 깻잎을 떼주는 거죠. 물론 전 개인적으로 깻잎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깻잎을 제가 2장 집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이걸 떼주는 그 뉘앙스가 뭐 이렇게 묻어나기만 하면 상관없다. 근데 기분이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게 기분이 만약에 나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전 더 궁금해요. 이럴 때. 그냥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온 거야. 경계가 막 발동이 돼. 그래서 깻잎을 하는 순간 갑자기 질투가 올랐어. 그러면 저는 이게 질투가 오르는 건 그래서 감정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저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질투심을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고. 원우 씨는 어떻게 물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데. 게다가 그러니까 깻잎같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질투심을 표현하기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득 듣고 보니까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질투심이 날 것 같아요. 질투심이 날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감정이입돼가지고 깻잎 논쟁에 의외로 조세프님이 질투심이 많으시군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분 나쁠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게다가 블루투스를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차에 다른 남자의 그 핸드폰 블루투스 흔적이 남겨져 있다. 그게 아무리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라이트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근데 표현은 또 해야 되니까 이건 뭐야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우리 회사 과장님 블루투스인데 안 지고 그냥 갔나 보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건 좀 내가 안 보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만 해도 이거 되게 센 말이잖아요. 그럼 너무 약간 싸우자는 거잖아. 너무 무섭지. 그럴 땐 근데 네. 저 잘 못하는 거지만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근데 세지 않게. 이런 건 좀 지워주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뭐가 세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장난식으로. 아이고 이런 건 좀 이런 거 좀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건 뭐 나도 남겨야 되나? 너무 빈정거리나?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데 그래도 뭔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화나진 않았어. 근데 기분 나쁘다는 노티스는 주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사실 그런 게 또 너무 없어도 좀 뭐 애정이 없는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면 이거는 괜찮았잖아. 왜 지금 와서 이래?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올까봐. 알리바이 차원에서 좋은 커플은 좋은 애정 전선에서는 자기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깻잎 논쟁 자체는 되게 해묵은 논쟁일 수 있지만 진부한 논쟁일 수 있지만 이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대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은근하게 표현을 하되 그래도 표현은 하는 게 좋다. 이거를 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안 나쁘면 표현하는 게 웃긴 놈이죠. 근데 기분이 나빴으면 그 부분을 털어버릴 수 있게 이야기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깻잎 논쟁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바이럴이 될 정도로 많이 그 왈가왈부가 된다는 거는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이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MZ 세대들의 이 논쟁의 범위가 굉장히 마이크로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세태인 것 같고 훨씬 구체적이죠. 정말 훨씬 디테일하고 이게 요새는 어떤 논쟁들이 한번 일어나면 되게 거의 역할극이에요. 이거는 맞아. 그 안에 네가 그랬다면 어떨 거야? 되게 밸런스 게임처럼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데 그만큼 좀 폭력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MBTI에 대해서도 원우 씨가 한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희가 젊었을 때 그렇죠. 그 혈액형 갖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 유사과학이죠. 오죽하면 그 B형 남자친구란 영화까지 나왔었는데 맞아. 맞아. 그런 영화도 있었어.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던 이슈였는데 MBTI가 거의 지금 그거에 준하거든요. 그렇죠. 훨씬 디테일해. 근데 이게 처음에 유머로 지나가지만 그러다가 점점 이거에 사람들이 자신을 틀을 맞추는 거예요.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유머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참고도 아니에요. 그냥 나 그냥 이랬어 정도의 이야기 썰을 푸는 수준인 건데 이게 약간 유사 과학처럼 정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모르겠어요. 꼰대 같은 마인드지만 이 방향이 맞나? 이게 생각. 너무 심각하게 바이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물론 정말 극소수의 경우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도 논란이 됐던 거겠지만 뭐 입사 지원을 할 때 MBTI를 적어내라라는 것도 너무 그 또 특정 MBTI 혐오도 있어요. 뭐 어떤 그 MBTI는 좀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사실 좀 선을 넘어가는 그런 회사는 정말 지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회사 자체를 그냥 지원하지 않았으면 인문적 소양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까 젊었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젊었을 때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혹시 생각나세요? 네, 뭐 그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맞아. 그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뭐 예쁜 말을 하면 그 물 결정이 예쁜 말을 들은 거는 막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욕을 막 들은 그거는 또 물 결정이 달라지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책들 정말 많았고 저희가 오늘 이게 짜투리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다루면서 유태인 이야기도 좀 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서사를 쓸 때 약간 그런 비슷한 형태의 마치 굉장히 기능적이고 또 되게 위대한 DNA를 갖고 있고 뭔가 좀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책을 파셨던 분들도 많죠. 맞아요. 뭐 유대인 뭐 교육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면서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 소비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저희 둘은 굉장히 파쇼를 되게 경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마음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를 너무 되게 많죠. 끊임없이 막 너무 이렇게 많죠. 살피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되도록 방송에서도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경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뭐 유사과학이나 이런 얘기가 오갔지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뭐 나를 추앙해라라고 하는 그런 추앙이라는 감정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다 되게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아닐까 싶어요. 깻잎 논쟁이라는 것도 이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뭐 굳이 기분 나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 이 애정전선이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개개인들이 다 그런 류의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도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점점 더 뭔가 좀 서로를 좀 이렇게 속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조금 좀 문제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모습은 연애를 하면서 사실 불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을 주는 게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불안을 약간 즐기고 그 불안을 통해서 좀 더 나에게로 더 매력으로 다가오게 하려는 또 그런 양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꾸만 이런 논쟁들 그래서 불안을 증폭하게 해서 그 불안의 공백으로 나라는 사람의 매력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함께 불안이라는 감정이 같이 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양가적인 감정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의 불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듯하지만 또 막상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인정하죠. 나는 솔로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뭔가 나는 솔로에 아주 푹 빠지셨구나. 저는 나는 솔로가 어떻게든지 나는 솔로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 녹음 에피 나갈 때면 7기가 끝났으려나? 전 7기 너무 재밌게 보고 40대 있거든요. 특집? 네, 40대 특집 맞아요. 조시프님은 조언과 오지랖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언과 오지랖의 차이요.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조언이고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는 오지랖이고 그거는 꼰대다. 그렇죠. 네. 일리 있는 말인데 때때로 모든 오지랖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오지랖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잔소리를 하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걸 오지랖이라고 우리가 뭐라 붙여버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네요. 정말 또. 나에게 큰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듣기 싫었지만 들어야 하는 때때로 그런 단어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조언과 오지랖을 구분하다 보니까 점점 조언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죠. 좀 조심스러워지죠. 네,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근데 조심스러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맞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좋은 오지랖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조금 말은 줄이는 게 잘 모르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애초에 말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입장이신 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욕망이지. 나의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해야죠.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맞아.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게 저도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조언이라고 할 만한 그 말을 할 때에는 그 조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할 거면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 AS라는 건 뭐냐? 내가 조언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인 거죠. 그 뒤로까지 계속 챙겨줄 자신이 있어? 이번에 만나고 말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막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면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오지랖을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뭐 때로는 필요하다면 논쟁도 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잠깐 나 자신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취하는 거죠. 그렇게 나뽕에 취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사실은 결과적으로 옳은 조언이라 하더라도 오지랖인 거죠. 그거는. 제가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제일 저도 보고 있지만 제일 아팠던 부분은 우리가 그런 모습일까 봐. 우리 호우 시절에 이 방송 마무리로 아주 좋은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일까 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맞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내가 이걸 떠들 만한 입장이 아닌데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분이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원우 씨도 그 가끔씩 내 말에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당연히 생각하죠. 나중에 너무 부끄러울까 봐. 이게 전부 다 흔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 전 이미 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사실.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 혹은 누군가의 우리의 뭐 사회적인 뭐 이런 발목을 잡는 게 아니더라도 그쵸. 미래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도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번에 또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봐야죠.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방송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